녹화 시작.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재 7월 13일 일요일 밤이고요. 11시 42분 지나고 있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 바이낸스 테더 차트, 국민 차트라고 볼 수 있는 차트 두 개 있죠? 인덱스 차트랑 바이낸스 테더 차트. 자, 바이낸스 테더 차트입니다. 자, 1시간 봉 현재 보고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신 요 마지막 캔들 움직임 밑골 좀 달고 있는데 신고가 갱신 살짝 한 상태에서 살짝 밀렸고요. 실시간 가격이 11만 8,870달러. 12만을 못 가고 있네요. 12만은 못 가고 있고, 11만 9,400까지 11만 9,400까지 찔렀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상태. 12만 찍으러 출발했으면 좋겠고, 가능성 있고. 자, 지난 방송에 이어서 어쨌든 간에 쭉쭉 시원하게 올라온 다음에 이제 단기, 아주 초단기 헤드앤숄더 가능성이 얘기했었죠. 그거에 대한 하락이 나왔는데 조금 나오고 끝났어요. 그죠? 네, 조금 나오고 끝났어요. 조금 나오고 끝났고, 사실상 조정도 안 나온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차 지지 구간도 안 갔죠. 네, 근처까지는 갔지만 1차 지지 구간도 안 가고 그대로 다시 올려가지고 그냥 또 주말 패턴대로 그냥 완전 그냥 횡보만 했어요. 지금도 좀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못 들었고, 아직까지도 지금 횡보 상황이죠. 전형적으로 뭐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그리고 나쁘지 않은, 그죠? 올라온 상태에서 뭐 큰 조정 없이 주말이니까 일단 쉬자 해서 이틀 동안 꽉 채워서 지금 횡보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했던 움직임이고 또 크게 무리 없는 움직임이고,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현상 유지. 월요일 날 이제 되는데 월요일 날 다시 또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봉은 이제 계속해서 보던 라인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 다음 추세선이죠. 이건 흘러나갔었고 다음 추세선도 가까워 왔죠. 같이 보시고 1차 지지 구간이 아직도 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밀릴 경우에 또 같이 보시면 되겠고, 정서 1시간 봉 기준 1차 지지 구간 얼마죠? 종가 알려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은 11만 6,490, 6,490이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대각선 좀 더 가깝겠죠. 대각선 좀 더 가깝게 11만 7천 뭐 5, 600, 4, 500 정도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큰 차트로 넘어가서 월요일 이제 주봉 종가 마감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봉부터 체크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차트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자, 주봉 상황입니다. 주봉 이제 내일 아침 9시 마감이죠. 내일 아침 9시 마감인데 위에 이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했기 때문에 수평 저항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대각선 이런 연장선 저항이 추정되는 저항들이 있어서 알려드렸고, 주중에는 이제 여기를 넘지 못했어요. 그죠? 여기를 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밀리고, 살짝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 밀려서 깔짝깔짝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주말 들어가면서 그대로 그 가격대 유지했어요.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기에 조금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잠재적 저항이 될 수도 있는 이 연장 대각선 라인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내일 아침 9시이기 때문에 9시 전에 밀리는지 아니면 요 가격대 유지하는지, 그 부분이 주봉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고가 갱신,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수평 저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수평 저항이라는 거는 다 과거 매물대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없잖아요. 과거 매물대 다 뚫어서 수평 라인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대각선만 봐야 됩니다. 대각선은 기본적으로 수평선보다 정확도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요. 이제 대각선만 보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고 감안해야 돼.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이 그림상으로 이 주황색 노란색 라인 둘 다 뚫어주는 현재 위치 유지해 주는 게 좋고, 이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일단 현재 위치에서 주황색 라인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11만 7천 중반, 11만 7,500, 11만 7,500 밑으로 빠지면 주황색 미치고요. 또 노란색 밑으로 빠지는 구간은 대략적으로 11만 5천 한 600, 11만 한 5,600 정도 밑으로 빠지면 노란색 미칩니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은 11만 8,600이죠 지금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한 1000불 빠지면 요 주황색 미치고, 또 한 뭡니까, 한 3000불 빠지면 노란색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어쨌든 저 라인을 뚫지 못하게 되면은 정석 지지 구간은 뻔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이 마지막 종가 저항이었던 9004, 이 라인이 정석 지지 구간으로서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못 뚫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10만 9천까지 빠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10만 9천이면 그리고 뭐 얼마 되지도 않고요. 최근 신고가에서 10만 9천까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하락폭이 8%, 8.5% 정도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일단 알고 계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제 그럼 밀릴 경우고, 쭉쭉 올라갈 경우에 또 위에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저항 라인은 역시 대각선밖에 없다 그랬죠. 대각선으로 봤을 때 두 개 연장 라인이 지금 현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내리면 이 두 봉을 연결해서 쭉 연결한 요 라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 큰 상승 추세의 평행 채널을 가상으로 그려봤을 때 나오는 라인 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멀고요. 요게 그나마 좀 현실적인 가격대를 했죠. 저 가격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빠르게 올라가면 14만, 좀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은 15만, 좀 늦게 올라가게 되면 16만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대각선이라고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게, 저도 몇 년 전부터 예측했던 가격이 15만이고, 물론 여기서 변수가 있으면 또 분석 달라지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멀리,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부터 딱 찍어서 얘기했던 게 15만이고, 또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데이터 글로벌 M2 그 그래프 따라간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 그래프대로 따라간다면은 17만까지 가게 돼 있다고 지금 이미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평균 이 정도 가격대 뭐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더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뭐 덜 갈 수도 있고, 그건 봐야 하는 겁니다만, 요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요 라인이 기준이 좀 될 수가 있겠죠. 14만에서 한 16만 나오니까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순조롭게 상승세가 잘만 터져준다면은 여기까지는 일단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좀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갈 것인가, 아니면 뭐 개 같은 일이 생기면서 뭐 이렇게 밀리거나 뭐 어떤 변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별일이 있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고, 별일 없으면 여기까지 가고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상승 추세, 신고가 갱신 상승 추세, 상승장 인 상태에서 이제 변수 체크, 혹시나 떨어질 수 있는 변수 체크만 열심히 하면 되고, 별게 없으면 그냥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는 것도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15만 17만 정도에서 한번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기적인 부분도 신경 쓰면서, 어쨌든 지금 3년 상승장에 지금 막바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 가을 겨울 되면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과거 불장 대비 사이클, 제가 여러 차례 경력 9년차 제일 오래된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분석 드렸었고, 수백 번 얘기했었고, 이번 불장에 과거 사이클 대비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을 겨울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 겨울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변수가 나와가지고 뭐 소위 얘기하는 슈퍼 사이클 이런 걸로 연장될 수도 있고 뭐 변수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건 변수고 어떤 변수 없이 무난하게 과거대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가을 겨울이 상승장의 끝이라 그랬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폭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키워드 15만, 17만 또 3년 불장에 지금 막바지 가을 겨울에 끝날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7월 중순입니다. 까먹지 마시고. 자,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으로 한 칸 내려가면 일봉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제가 그렸던 주황색 라인 이 기가 막히게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지금 금요일날 그렇게 됐고 기가 막히게 막혀서 마감했죠. 토요일도 그랬어요. 토요일도. 네, 토요일도 그랬어요. 일요일도 그런가? 그랬어요. 오늘 뭐 오후까지 계속 그랬는데 지금 일요일 밤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거고요. 아직 이제 이게 종가 마감이 주봉도 내일 아침 9시 마감이고 일봉도 내일 아침 9시 마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제 12시죠? 이제 9시간 정도 더 움직임이 남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또 여기처럼 꼬리 달고 싹 주황색 밑으로 빠질지 그럼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침 9시에 확실히 확인해줘야 되고 현재 위치는 나쁘지 않지만 아직 마감 시간이 남았다는 게 유념할 점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일봉에서 또 체크할 부분은 과매수 근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일봉은 과매수가 아닙니다. 아직도 일봉은 과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매수 얘기도 이제 자주 설명드리고 있는데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신고가 갱신 상황이 펼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과매수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과매수 RSI를 보고 RSI 지표를 가지고 보통 과매수 체크를 하죠. 제가 이제 보통 보조지표 안 보고 이제 캔들하고 거래량만 보고 거의 캔들 이 뭐라 그럴까요? 소위 이제 그냥 날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 그러죠. 이 생 데이터 가지고 이제 분석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거고 이게 정통이에요. 보조지표 여러 개 보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로우 데이터가 아니잖아. 가공된 데이터고, 그죠? 왜곡된 데이터란 말이야. 이게 생 데이터야. 이걸로 분석하기 제일 정확해. 그래서 이 차트 캔들 흐름 이것만 가지고 짝짝짝짝 선 그리고 구조 분석해 분석하 이게 최고라고 정확도가 승률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런 저조차도 어쨌든 하나의 보조 지표를 본다면은 뭘 보라고 하고 있어요? RSI는 봐라 라고 이제 하셨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이버전스도 보고 또 뭐 과매수 과매도도 보고 하는 게 이제 RSI 지표인데 여기 있는 거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저기를 위해서 이거 잠깐 올려서 거래량이 있는데 거래보다 위로 올려서 당겨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봉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일본 과매수가 언제 들어갔냐를 좀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이 볼 필요도 없고 한 2020년부터 보죠. 2020년부터 보게 되면은 요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보세요.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거는 다 그냥 한 뭉탱이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2020년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 아슬아슬하지만 아니었고요. 여기 들어갔죠? 여기 들어갔어요. 이것도 그냥 한 뭉탱이로 할게요.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살짝 들어갔고요. 여기도 아슬했지만 아니었고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죠.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여기 살짝 들어갔었고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부터 20, 21, 22, 23, 24, 25 지금 6년 차인데 6년 차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 6년 동안 11번 그죠? 1년에 2번 꼴도 안 돼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되게 희귀한 일이구나.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희귀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게 또 조금 몰려서 오긴 해요. 이렇게 하락장 때는 당연히 이게 과매수일 때 들어오니까 하락장 때 보면 과매수가 와. 이렇게 떨어진데 과매수가 왜 오냐고 다 파는데 과매도가 오지. 그죠? 그 이제 하락장 때는 통으로 비고 좀 상승장 때 좀 이렇게 몰려서 오잖아요. 그런 거 적당히 감안하죠. 어쨌든 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1년에 두 번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5년도에 지금 몇 번 왔어요? 한 번 왔어요. 여기서. 여기서 신고가 기산으로 올라갈 때. 그죠? 한 번 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올락말락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앞에 굵직굵직하게 왔던 데 보면은 여기 2023년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강하게 쳐오를 때예요. 바닥에서 강하게 쳐오를 때입니다. 그 여기는 언제냐면은 여기도 이제 이 메이저 저항 때 뚫으면서 또 쳐오를 때예요. 그 여기도 또 여기 신고가 갱신으로 또 쳐오를 때입니다. 요런 때 과매수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또 이 정점 뚫고 또 쳐오를 때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주요 저항을 뚫거나 아니면은 신고가 갱신할 때쯤에 이런 게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과매수 들어간 다음에 뭘 조심해야 돼요? 뭘 신경 써야 돼요? 과매수 된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정은 오지. 조정은 오죠. 짜증난 조정은 있죠. 그죠?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가는 모습들을 또 많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전체 큰 흐름을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2020년, 21년 상황도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출발할 때 여기 또 신고가 갱신할 때 그다음에 또 여기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이런 시점에서도 과매수가 떴었고 조정이 있었지만 뭐 더 가고 과매수 떴지만 조정 있고 더 가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본 과매수는 조정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근데 또 긍정적으로 좀 넓게 보면은 일본 과매수는 상승장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시면은 이제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넓은 흐름과 어떤 다양한 맥락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 과매수 상황이 또 오랜만에 나오려고 하는데 일단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과매수가 뜨더라도 거기서 이제 더 가는 경우들도 앞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뜨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이랑 똑같이 일본 과매수 뜰 때까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가고 이렇게까지 된다면은 뭐 15만, 17만 충분히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어떤 안 좋은 움직임이 있냐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고점에서 여기 고점도 아닌데 그죠? 감에서 떴어요. 그 감에서 뜨고 나서 더 갔죠. 그 좋은 거잖아. 근데 그 다음에는 횡보하다가 신고가 강신 여기 살짝 좀 더 했습니다. 올해 초죠. 예. 그때는 이제 힘이 약했기 때문에 RSI 지표상 감매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도 또 희망이라고 소리치면 야 이렇게 올라오는데 감매수가 아니야. 감매수 될 때까지 더 가고 감매수 된 다음에 또 더 가니까 또 더 가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4달 동안 꼬라박았어요. 4달 동안 꼬라박았어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35% 빠진 거고, 그죠? 알트들은 막 마이너스 80%까지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다 처음 올린 게 바로 여기죠. 이런 경우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막 짧게 공식처럼 보지 마시고 어쨌든 이 전체 맥락이 중요한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단편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SI 지표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은 더 가고 뭐 할 수 있지만 안 좋게 보면 이제부터 빠져도 여기랑 여기처럼 똑같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RSI도 하나의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과 함께 사용해야지 이것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일봉은 어쨌든 다시 캔들로 돌아와서 아직 마감은 안 했지만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이제 음봉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음봉이 하나 껴 있어야 이제 봉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라겠죠. 봉우리를 형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려놔야 됩니다. 미리 11만 7,527이라는 라인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대로 마감한 지지 역할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빠져서 마감하게 되면 이제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인이니까 미리 그려놓으면 됩니다. 당분간 이 라인이 지지가 되든 저항이 되든 기준이 될 겁니다. 11만 7,527 일봉 종가 기준 그려두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놀면 좋은 거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당장 좀 안 좋은 거고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8시간 봉으로 갑니다. 8시간 봉은 계속 과매수였죠? 8시간 봉 계속 과매수였는데 여전히 과매수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과매수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과매수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쵸? 예.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좀 조정이 나와야 좀 확실하게 풀리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과매수입니다. 그 지금 좀 더 가려고 하고 있죠. 야, 8시간 후부터는 이제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각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물론 위에 저항은 없지만 이제 가까운 지지 구간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주봉은 지지 구간 여기까지 가야 있잖아. 그죠? 예. 10만 9,400까지 가야 있잖아요. 야, 여기 망망대해 없어. 근데 이제 작은 차트들은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지 구간 기준으로 삼을 만한 라인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봉 정석 지지 구간 1차 정석 지지 11만 7,731이 1차 지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려두시고요. 저랑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쌍봉이나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그 모가지로 중요한 타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 지지 구간, 이 구조의 윗라인이 정석 지지 구간이고 이 구조의 아랫라인이 임시 지지 구간입니다. 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 지지구간 여기다 그리는 거고 11만 6,902 이게 임시 지지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두 라인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 1차 지지구간이 안 깨진 상황이죠. 이렇게 오고 이 캔들이 한번 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살짝 건드려주고 다시 살짝 올라갔다가 조금 밀려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마침 1차 지지구간하고 이 주황색 대각선하고 거의 같은 라인 겹치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같이 보시면 되겠죠. 일봉에서 봤던 7527은 바로 밑에 여기 파랗게 지나가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쭉쭉 올라갈 거라면은 이 이상 조정받지 않습니다. 이 이상 조정받지 않습니다. 혹시 좀 더 빠지더라도 이 이상 조정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조정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쉬었다 할 거라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훅 빠질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빠질 겁니다. 좀 더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단기, 중단기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봤자 여기까지 빠져도 8%밖에 안 된다 그랬죠.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서 어떤 이 수준에 대한 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조금 빠진다고 막 하락장인가요? 이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좀 잘 잡고 해야 그 기준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이 기준이 깨졌구나 안 깨졌구나 그럼 팔아야 되겠구나 안 팔아도 되겠구나 홀딩해도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차트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벌리는 거야.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도 그냥 기준에 맞게 하다 보면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고수들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아서 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알아서 버는 부분들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뭐 큰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너무 또 부분적인 관점이라든지 그건 일부적인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차트에 대한 이해도 차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예. 그냥 차트의 기준을 세워서 그냥 기준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벌리는 거예요. 항상 그냥 9년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예, 이거 이해를 못하면 죽어도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4시간 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시간 봉도 과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좀 신경 쓰이지만 현재까지는 뭐 지지권 깨지거나 뭐 한 게 없다. 자, 4시간 봉도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시간 봉도 그래서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정석 지지 구간 11만 8138, 임시 지지 구간은 11만 6902. 이렇게 잠깐만, 아니다, 정확히 해야 돼. 8108이네요 8108.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얇은 구조죠. 이게 바로 주말 행보했던 그 구조입니다. 이거를 밟고 이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추세선도 있고 좀 이제 조정으로 들어갈 것이냐, 요 갈림길이 이 월요일날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으로 갈 거라면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차트는 여기서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점프를 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점프를 하면은 못 맞춰요. 대응이 안 돼요. 그죠? 어떻게든 예측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예측해야지. 어렵지만. 근데 차트는 점프를 안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면은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지도 않아요.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 다, 나 내려갈게 깨졌다, 이거 깼지, 봤지 하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응이 딱 맞는 겁니다. 예측은 오히려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도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앉았죠? 네. 차트가 점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런 라인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게 깨지지 않는 한 떨어질 것 같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깨졌는데 왜? 안 깨지면 더 가는 거예요. 그죠? 깨지고 나서 해도 늦지 않죠. 깨지자마자 팍!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갑자기 뿅! 좆됐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깨지고 나서 팔 시간도 다 주고, 야 깨졌다, 봤지 다 하잖아.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11만 7천, 11만 8천. 4시간 봉 참고하시고, 겸사 1시간 봉까지도 가보시면은 이렇게 1시간 봉도 아랫라인은 여기 이 아래쪽이 조금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 했지만 그래도 가까운 임시지지 구간, 어쨌든 갭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그려놔야 되고, 상단 라인도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봉은 좀 더 단기 라인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박스 그림까지도 그려서 표시를 해볼게요. 얇은 라인이지만 이렇게 생긴 라인이죠. 지금 이렇게 생긴 박스죠. 네. 요 밑으로 안 내려가면 된다 라는 간단한 기준이죠. 그래서 1시간 봉 기준으로는 윗라인 8470, 아랫라인 690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없죠. 자, 큰 차트로 다시 넘어가서, 자, 해시 리본 지표 뭐 다시 뜰 수도 있다는데 안 뜨냐? 네, 안 뜨고 있습니다. 해시 리본 지표는 이번에는 안 떴어요. 네, 안 뜨고 그냥 갑니다. 아직
아직도 골든크로스가 안 났어요. 월요일날 돼봐야 아는데, 아침 9시 돼봐야 아는데 아직은 안 떴어요. 아침 9시 다시 확인해야 되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안 뜰 가능성이 높아요. 갑작스럽게 확 좁아지는 어떤 그런 데이터의 변화가 아침 9시 전까지 나타난다면은 갑자기 뜰 수도 있는 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고, 좀 많은 변화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어쨌든 아침 9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 현재까지는 안 떴습니다. 안 떠도 된다 그랬죠. 요 앞에 떴었기 때문에, 5월달에 이미 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떠주면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건 있겠지만 안 떠도 상관없다고 하긴 했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서 안 뜬다면 어쨌든 직전 해시리본에서 얼마나 지났는지 봐야 되는데, 직전 해시리본이 떴던 데가 여기죠. 종가 109,004달러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 대비 지금 얼마나 오른 거냐면은 109,004 대비 지금 10%도 안 올랐어요. 9% 정도 올랐습니다. 9% 정도. 그래서 해시리본 뜨고 나서 지금 2달 지났어요. 해시리본 뜨고 나서 한 달은 조금 조정이었고요.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었지만, 나머지 한 달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해시리본 2달 지나고 나서 지금 9% 오른 상태. 자, 해시리본이 성공적으로 이제 뜨고 난 다음에는 보통 얼마 오른다 그랬어요? 과거 통계 봤을 때 최소 50% 오른다 그랬습니다. 성공적으로 됐을 때요. 뭐 허접하게 나가리 된 적도 일부 있었지만, 해시리본 잘 터졌다 라고 하면은 최소 50% 오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앞에서 떴었잖아요. 근데 여기 떴었어요. 여기서부터 그럼 계산해볼까요? 여기서부터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여기서 떴었습니다. 여기 음봉에서 떴었는데, 그럼 종가가 여기죠. 무조건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가 여기는 81,000 얼마야? 82,000이에요. 82,000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대략 45% 올랐습니다. 최소 50%라고 그랬죠. 과거 통계를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봤을 때는 태업도 없고, 여기서부터 3월달에서 뜬 거부터 봤을 때도 아직도 50%가 안 됐어요. 최소 50%라고 했는데, 그래서 해시리본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올라야 된다 라는 부분이 추정이 되고요. 확정은 아니죠. 추정이죠. 어쨌든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부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여기서 5%더 올라가는 건 뭐 뻔하니까, 그리고 요 뒤에 거부터 해서 만약에 50%가 계산이 된다, 최소 50%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50%, 아까 얼마나 했어요? 109,004. 거기서부터 50%면 얼마냐? 이것도 몇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요 마지막 해시리본 뜬 지점에서부터 9,004에서부터 50% 올라간다면 얼마가 되느냐? 여기서 50% 올라가게 되면은, 자, 16만 5천이 나옵니다. 165K. 점이 아니지. 165K가 나와요. 그러면은 또 뭡니까? 15에서 뭐 17. 여기 뭐, 이건 글로벌 M2. 이거는 이제 재분석. 뭐 또 이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뭔가 15에서 17만 사이를 가리키는 지표들이 많아요, 현재. 그래서 이 가격대를 현재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참고를 해봐야 되는 가격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간다면 더 좋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미넌스로 가볼게요. 자, 도미넌스 움직임이 조금 애를 태우고 있죠. 도미넌스 움직임이 여기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왔다리 갔다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올라가는 것도 아닌 모습을 지금 일주일 가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뭔가 내려갔다 좀 반등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고요. 또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것도 아니 또 급하게 반등해가지고 저 올라가나 했더니 또 아니었죠.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9일부터인데요. 9, 10, 11, 12, 13 그리고 이제 14일 넘어가는 시점인데 거의 일주일 가까이 옆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가 좀 있긴 하지만 그 패턴을 좀 현재까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방향성이 없잖아요. 현재까지는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왔다 갔다 한 틀 범위가 조금 넓죠. 이 정도 틀 범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좀 운신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동안도 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있어가지고 알트 장세가 쭉쭉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좀 살짝 밀릴 때는 또 도면서 올라가면서 또 너무 과하게 올랐던 알트들이 조금 밀리기도 하고 막 하루가 다르게 단기 장세가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범위가 좀 넓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알트에게 좋은 상황이죠. 비트 다시 좀 올라오고 도면서 내려가니까 알트도 오늘 신났잖아 또. 어제는 조금 주춤한 알트도 있었겠지만 오늘 또 아니죠.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것도 너무 단편적으로 알트 빠진다 막 이제 끝인가 막 이렇게 단순하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넓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계속 이게 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그 차트는 원래 작은 사이클도 그렇고 큰 사이클도 그렇고 왔다 갔다 변하는 사이클이 기본이에요. 초신자분들은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뭔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믿고 샀다가 처물리고요. 계속 왔다 갔다니까요. 왔다 갔다니까 무조건 처물리는 거야. 차트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계속 갈 줄 알고 사면 처물리는 거고요. 반대로 또 떨어지면 떨어진다. 계속 떨어질 줄 알고 팔면은 또 올라가죠. 왔다 갔다 하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왔다 갔다 하고요. 일부 아주 중요한 상황이 터질 때만 이제 쭉 가는 겁니다. 떨어질 때도 대부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중요한 어떤 한 상황에서 쭉 그리고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꼴이에요. 나머지 상황은 다 이제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인 거죠. 참고하시 바랍니다. 어쨌든 현재는 단기적으로 쭉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트에게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움직였던 부분 위쪽에 약간 공통점이 있죠. 이 정도. 아래쪽은 아직 공통점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빠지고 어디서 반등하는지 보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정도에서 반등하면서 박스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플래그 패턴 느낌으로 횡보하다가 밑으로 크게 빠지면서 알트 불장을 좀 세게 가져올 것인지 갈림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모니터링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일봉 느낌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요 추세를 했죠. 요 트렌드. 요 트렌드를 한 2달 동안 유지하다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밑에를 깨려고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깬 건 아닌데요. 깨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고점에 올라가다가 고점이 이렇게 좀 낮아지고 수평 지지권 여기 있고 이 기울기에 맞춰서 보게 되면 한 요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까지 크게 봤을 때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말아 올려서 올라가는 그림이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여기나 여기까지 내렸다 가는 그림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알트 장세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무조건 크게 나오는 건 아니고 비트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가 버텨주는 상태에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면은 알트 장세를 한번 좀 크게 보여주고 갈 겁니다. 일단은 이 밑으로 확실히 터지느냐가 일단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봤을 때는 과거 불장 패턴 주봉으로 해서 더 크게 봤을 때는 과거 불장 패턴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 여긴데요. 여기까지는 올라야 이제 불장 끝나고 알트 불장 끝나고 하락장 가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올랐었습니다. 과거 불장에서는 공통점이죠. 그리고 한동안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한동안 여기까지 되게 오랫동안 못 왔죠. 예. 그리고 오랜만에 지금 여기 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밖에 못 왔어요. 아직. 그래서 이것도 과거 패턴 데이터 패턴 분석인데 그러니까 과거대로 똑같이 갈 거라는 건 모르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과거 데이터 부족한 과거 데이터 가지고 분석 해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수 아닙니까,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과거 패턴 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건데 어쨌든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지점까지 올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간다면은 아직 이만큼이나 더 남았고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조금 남은 것 같지만 이거 지금 3년 동안 올라온 겁니다. 이거 22년 여름부터 해서 올라온 거예요. 4년 차지 4년 차.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만큼도 많아요. 예. 그래서 아직도 과거대로 간다면은 더 많이 올라갈 폭이 남아 있다는 거고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비트 대비 알트, 비트 대 알트 했을 때 비트가 더 나은 상황이 더 강화된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더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알트들에게는 안 좋죠. 상대적으로요. 근데 이제 여기를 찍은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간 적이 없죠. 이때부터 빠졌습니다. 그쵸? 빠지면서 빠지는 건 뭐죠? 비트 대비 알트에서 알트가 좋다는 거죠. 이때 알트 불장이 오는 거예요. 여기 터치하고 나서 알트 불장이 터졌던 거예요. 과거 패턴 그랬습니다. 과거랑 똑같이 가서 알트 불장이 터지려면은 일단 비트 혼자 더 15만 불까지 쭉쭉 더 올라가주면서 도면서 여기까지 쳐 올려주고 15만 뭐 17만 뭐 많이 가면 20만 이상 찍고 여기서 도면서 쭉쭉 빠지면서 알트 불장 오지게 온 다음에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그림으로 가면 과거랑 비슷한 딱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 과거랑 똑같이 딱 떨어지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이번 장세는 다르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제 또 알아야 될 거는 뭡니까? 도미넌스가 과연 여기까지 갈 것인가? 과거 패턴들은 그랬는데 과거 패턴 대비 지금 알트들이 여기 한참 동안 못 가는 이 기간 동안 22, 23, 24 엄청 긴 시간 동안 못 갔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건 아시죠? 밈코인 무슨 코인 뭐 하다못해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해가지고 오만 사기꾼 코인들 존나게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알트들의 개수 차이가 지금 뭐 엄청나게 벌어진 건 아시죠? 그 알트 개수가 다 이제 뭐 돈을 다 포함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어떤 파일을 걔네가 다 조금씩 다 뺏어올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은 알트들이 야금야금 새롭게 생긴 알트들이 많고 최소한의 시가총액 조금씩 가져가면서 비트에 들어갈 돈을 조금씩 뺏어 먹어서 한다고 하면은 점유율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예전만큼 여기까지는 못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알트들이 뺏어 먹은 만큼 비트코인이 이 추세를 타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는
까지만 가고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도 해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몰라요. 이것도 그냥 추정인데 가설이고. 근데 그 정도 지금 여기죠. 근데 그 정도라면은 지금부터 신경 쓰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이런 가설도 있다 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본격적으로 내려갈 거라면은 이 차트 분석에서 뭐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죠? 예. 차트는 점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라인이 깨지고 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데요. 계속해서 밀린다면은 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미장은 지금 주말이니까 쉬고 있죠. 이제 아침 7시에 다시 열릴 텐데요. 네, 미장은 쉬고 있습니다. 미장은 최근에 또 나름 중요한 또 구간이라 그랬죠. 신고가 갱신한 다음에 지금 한 5, 6일째 이제 상승을 멈추고 횡보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큰 추세도 흘러나갔고 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횡보하다가 또 출발할 것인지, 또 어떤 갈림길이다. 이 횡보 자체가 항상 갈림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음 주 넘어가면은 바로 화요일 날 CPI 발표도 있고, 그런 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타이밍 참고해서 또 차트 좀 움직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저런 내용들 참고해서 현재 상황 간단하게 종합하게 되면은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만약에 순조롭게 흘러간다면은 비트는 더 올라갈 거고요. 알트 불장도 지금 온 거는 알트 불장이 아니죠. 그냥 비트 올라가니까 좀 알트도 좀 같이 키 맞추기 조금 같이 덩달아 좋은 거 그냥 그 정도 수준이고, 알트 불장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알트 불장도 나중에 올 거고, 중간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또 초심자분들, 장투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또 털리면 안 되고, 네,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장투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털리지 말고, 또 조정 오더라도 오히려 더 사고, 그런 느낌이 중요하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숏 조심해서 치셔야 되고, 숏 물리면 계속 올라가 버려가지고 청산당하기 쉬우니까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숏은 짧게 치셔야 되고, 또 이제 상승폭이 커질수록 변동성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순간적으로 오는 조정 어떤 폭도 커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조정이 와도 뭐 이 정도 오는데요.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조정도 이렇게 와요. 더 가더라도. 비율로 움직이는 거로, 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레버리지 세게 치시는 분들은, 난 여기서 롱을 쳤어. 그럼 결국 올라갔어요. 맞췄죠. 근데 고배율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청산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맞췄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떼돈 벌어야 되는데 맞췄는데 거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병신 같은 짓거리나 해서는 안 되겠죠. 잘 맞춰놓고 거지되고. 병신이야? 이거만한 병신이 없어요 진짜. 또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배율을 안 치면 돼. 무리한 고배율을 안 치면 돼. 그리고 이제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많이 오른 만큼 또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딱 지지왕 선택 분석해드리는 거 뭐 좀 해가지고 아 많이 빠지면 이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 대충 나오잖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정도 만약에 최대한 떨어졌을 때도 청탄당하지 않을 수 있는 레버리지를 쳐야지. 아니면 그렇게 레버리지 쳤으면 좀 아닌 것 치면 빨리 자르면 되고 그 빨리 자르든가 아니면 좀 저배율을 하든가 둘 중 하나 하면 문제 없죠. 그죠? 예. 근데 빨리 안 자르거나 아니면 고배율을 치거나 이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 상승장에는 많이 올라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정도 움직임 참고하시면서 현재까지 분석드린 내용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또 리스크 관리 하시면 되겠고 데일리 브리핑, 데일리 차트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여러분들 알트 차트도 보면서 또 질문도 받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귀찮지 않으시다면은 손가락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